자, 71번. 지난 5월 미국의 고용지표는 예상보다 크게 부진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지연되리라는 전망이 부각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이와 관련된 영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연됐다. 좋은 소식 아니죠? 나쁜 소식이죠. 그래서 미국의 달러가 약세되고요. 그리고 미국의 국채 금리도 하락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또 보시면 미국의 달러가 약세가 되기 때문에 USD KRW 환율은 하락하게 되고요. 그리고 EUR USD 환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좀 헷갈리고 어려워하실 부분들이 있으실 건데 분자, 분모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USD가 떨어졌죠. 이렇게 되면 크기가 감소하는 거래겠죠. 분자가 떨어지게 되니까. 그리고 반대로 분모가 하락하게 되면 이 크기는 증가하게 되죠. 따라서 이 환율 하락, 상승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구분 가능하고요. 문제에서 확인해 보시면 정답은 4번이 되는 환율의 상승인데 여기서는 하락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방법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2번. 한국무역은 1개월 전 달러 통화 옵션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달러 콜옵션과 달러 풋옵션을 각각 매입하였다. 먼저 통화 옵션 거래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환율 하락 위험에 대한 헤징이 목적인 경우 통화 옵션 거래는 환율 상승, 하락에 따른 기업이 위험을 해지하기 위한 거래고요. 환율 하락의 위험에 대한 헤징이 목적인 경우에는 핫콜도 풀입, 하락의 위험에 대해서 콜옵션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매입해야 되고요. 밑에 부분과 같이. 그리고 환율 상승 위험에 대한 헤징이 목적인 경우에는 상승을 대비해서 풋옵션을 매도하고 콜옵션을 매입하는 거죠. 이런 부분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 놓고 문제 다시 풀어보죠. 자, 달러 콜옵션과 달러 풋옵션을 각각 매입하였다. 만기의 현물 환율이 1097원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옵션 프리미엄까지 고려하여 이 회사의 손익은 얼마인가? 자, 먼저 일단 한번 풀어놓고 보시겠습니다. 행사가 그리고 현재가죠. 콜옵션 매입은 상풋도 콜입이었죠. 즉 환율 상승에 대비한 건데 환율이 하락했죠. 환율이 하락하였으니까 옵션을 행사하지 않고요. 1달러당 3프리미엄의 손해가 있겠네요. 그러면 따라서 마이너스 30만이 되고 이런 부분은 다 아시죠? 그리고 풋옵션도 매입했으니까 풋옵션 매입한 것도 보죠. 풋옵션 매입은 핫콜도 풀입에서 풋옵션 매입이죠. 그러니까 환율 하락의 위험에 대비한 건데 환율이 하락했죠. 그러면 옵션을 행사하고요. 1달러당 옵션이 3원이네요. 3원. 1달러 그 차이가 3원이니까 1달러당 3원의 이익을 얻지만 1달러당 5원의 프리미엄을 지급했으니까 여기도 결국에는 20만원 손해겠네요. 따라서 총 50만원 손실입니다. 이런 암기식 같은 거 쉽게 풀이해가지고 문제 적용시키고 옵션을 행사하는가 행사하지 않는가 확인하셔서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프리미엄 손해만 있고 행사하는 경우에는 달러당 환율 하락에 따른 이익이 있지만 거기다 옵션 프리미엄을 빼주는 것까지 그렇게 정리하시면 정답은 4번 50만원 손실이 있습니다. 자, 73번입니다. 한국무역주의 외환 포지션과 환율 변동이 아래와 같은 경우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익은 얼마인가? 이렇게 포지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죠. 예금은 잘 아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은행에 넣어놓은 돈,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매출 채권, 이거는 외상으로 판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나중에 다시 받아야죠. 이 돈도 플러스. 그리고 N 해야 보시면 예금, 이것도
은행에 있는 가지고 있는 돈이고요. 플러스가 되고 차입금 이거는 빌린 돈으로 보시면 됩니다. 빌린 돈. 그러니까 마이너스 매입 채무 이거는 외상으로 산 돈. 매입 매출 채권하고 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리고 환율도 보시면 변경 전에는 달러 환율이 떨어졌네요. 100원 떨어졌고 그리고 엔화 100엔당 100원 올랐으니까 1엔당 1원 오른 정도 이렇게 보시고 계속 보시죠. 이런 포지션을 정리해보면 달러는 플러스죠. 롱 포지션이 되고요. 30만원. 그런데 여기다 이런 100원씩 하락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100을 하면 3천만원인가요? 3천만원이 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엔화는 계산하면 숏 포지션 100만원 숏 포지션으로 나오고요. 다 더하고 빼면 그리고 숏 포지션에다가 1엔당 1원이 상승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100만원이 손실이네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정답은 3번 3,100만원 손실입니다. 이런 부분만 정리만 딱딱 되면 롱 포지션 자산이 많은 경우 숏 포지션 부채가 많은 경우로 해서 나머지 부분 곱해서 계산하면 정답이 바로 나오게 되니까 문제 푸는 방법들 익숙해지도록 여러분들 많이 풀어보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74번입니다. EUR USD 환율이 1.25이며 USD 금리가 1.5%, EUR 금리가 연 0.5% 마이너스 0.5%이다. 이럴 경우 간편식으로 산출한 EUR USD의 환율은 EUR USD의 1년 선물 환율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인가? 간편식이죠. 간편식 아느냐 모르느냐. 제가 이런 문제 비슷한 문제를 매해 풀었던 것 같은데 간편식을 살펴보면 현물 환율 플러스 현물 환율 곱하기 상대 통화금리 기준 통화금리 곱하기 기간. 외우는 거 어려우신가요? 자, 이것도 어려우시 까봐서 암기식 하나 말씀드릴게요. 현, 상통, 기통, 기간 이렇게 외우면 되거든요. 현물 환율 할 때 현, 상대 통화, 기준 통화, 기간. 그러니까 문제 푸실 때 간편식 나왔다 하시면 현, 상통, 기통, 기간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호만 외우면 됩니다. 부호.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이런 식으로 부호만 채워 놓으면 간편식 하나 바로 완성되니까 거기에 이제 나머지 환율이라든지 금리, 기준금리, 통화금리 이런 부분들 대입하면 바로 답이 나오겠죠. 따라서 대입을 해보면 정답은 4번이네요. 1은 1년이었으니까 1년 선물 환율이었으니까 기간은 1이 되니까 1이었었고요. 자, 75번입니다. 다음 중 영업한 위험을 의미하는 것은 환위험. 여러분들 정리 다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산한 위험, 거래한 위험, 영업한 위험, 경제한 위험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내용들. 환산한 위험은 해외 자회사, 지사의 재무제표를 모회사의 통화로 환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환위험이고요. 거래하는 수출입, 자본거래 시 계약 시점과 대금 수지, 결제 시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환위험입니다. 그리고 영업 환위험은 환율 변동으로 미래 제품의 판매량, 가격, 시장 점유율의 변동 등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환위험이 영업 환위험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보기 보시죠. USD, JPY 환율이 상승하면서 기업과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여 수출이 감소하였다는 영업한 위험이겠죠. 그리고 2번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입업체의 환차 손이 증가하였다. 이거는 거래한 위험이 되겠고요. 그리고 3번 JPY, KRW 환율이 상승하면서 엔화 차입금을 사용 중이던 기업의 차입금 원금 상환 부담이 늘었다. 이것도 거래한 위험이 되겠네요. 영업한 위험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나머지 거래한 위험 이런 부분도 거래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거. 4번은 이거는 뭐 환위험이라고 보기 힘든 거죠. 상가가 매출이 늘었는데 이거는 환위험으로 보기 힘든 내용이고 4번은 무시하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6번
한국무역주는 최근 무역 거래에 따른 환율 변동 위험을 해지하기 위하여 앳더머니 통화 옵션을 매입하였다. 먼저 내용부터 살펴보시죠. 앳더머니, 인더머니, 아웃 오브 더머니. 처음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옵션의 행사 가격, 현물 가격 비교하여 동일한 상태는 앳더머니가 되고요. 그리고 내재 가치가 있으면 인더머니, 없으면 아웃 오브 머니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작은 경우, 그러니까 현물 가격이 높은 경우, 즉 환율이 상승한 경우, 이 경우에는 상풋도 콜입해야 되죠. 환율이 상승한 경우니까 여기서 기업이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콜입을 했어. 콜입을 하면 인더머니가 됩니다. 내재 가치가 있다고. 그리고 근데 반대로 풋옵션 매입하면 아웃 오브 머니, 내재 가치가 없게 되죠. 반대로 또 한번 보죠. 행사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은 경우, 환율이 하락한 경우죠. 이 경우에는 핫콜도 풋입 해야 되는데 잘못 보고 풋옵션, 아니다, 잘못 본 게 아니죠. 제대로 보고 풋옵션 매입한 경우에는 인더머니가 되고요. 반대로 콜옵션 매입한 경우는 아웃 오브 머니가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내재 가치가 있으면 인더머니, 없으면 아웃 오브 머니. 제대로 샀으면 인더머니, 잘 못 샀으면 아웃 오브 머니.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다시 문제 보면 계약 시점에는 앳더머니고요. 만기 시점에 하락했는데 아웃 오브 머니가 됐네요. 하락했는데 아웃 오브 머니가 된다는 것은 콜옵션을 매입한 경우죠. 자, 이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번 만기 시 이 옵션은 행사하지 않는다. 만기 하락 시 콜옵션은 행사하지 않습니다. 내재 가치도 없기 때문에. 자, 2번 해지의 대상이 되는 무역 거래는 수출 거래이다. 콜옵션 매입 같은 경우는 환율 상승에 대비한 거죠. 콜옵션 매입은.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렸네요. 수출 거래가 아니고 콜옵션 거래는 환율 상승에 대비한 수입 거래에 대한 해지 목적이기 때문에 2번이 틀린 내용. 그리고 3번 계약 시점에 이 옵션의 내재 가치는 없다. 앳더머니면 같은 거죠. 그래서 내재 가치는 없고요. 그리고 4번 만기 시점에 이 옵션의 내재 가치는 없다. 아웃 오브 머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모두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참 좋죠. 이런 암기식 같은 거는 꼭 외워두셨다가 문제 나올 때마다 응용하셔가지고 쉽게 문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77번 우리나라의 기업 환위험을 회피하려는 해지 전략으로 잘못된 것은, 자, 해지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금융거래 행위. 수입업체 같은 경우에는 환율 상승을 대비해야 되고요. 그러면 상풋도 콜입하게 되겠죠. 환율 상승에 대해서 풋옵션을 매도하거나 콜옵션을 매입하고, 수출업체 같은 경우에는 환율 하락에 대비해야 되니까 환율 하락을 콜옵션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매입하면서 대비한다. 밑에 부분도 나머지 현물화 매입하고 선물화 매입하고, 그리고 수출업체는 매도 이렇게 보시면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미리 사놔야 되는 게 맞고요. 내릴 것 같으면 미리 팔아야 되는 거 맞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나머지 부분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기 보시면 미국에서 달러 수치 조건으로 수출하는 기업만 보시면 되겠네요. 수출하는 기업이 달러 선물환을 매도한다. 매도 맞죠? 그리고 수입하는 기업이 N통화 선물을 매입한다. 맞네요. 그리고 수출하는 기업이 위안화 풋옵션을 매입한다. 수출, 매입. 그리고 유로화 차입금이 있는 기업이 원자재 수입 대금 결제를 유로화로 변경한다. 환위험을 회피하려는 목적인데 유로화로 외환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외화를 원화로 변경해야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8번 한국무역은 미국에 휴대폰을 수출하고 3개월 후에 달러를 수출할 예정인데
환율 변동 위험을 해지하려고 은행에 선물 환율을 문의하였다. 은행이 다음과 같은 투웨이 방식으로 환율을 고시하였다면 이 회사는 어떤 환율로 거래할 수 있는가? 보시면 은행의 기준으로 살 때 가격은 비드 보시면 되고요. 팔 때 가격은 오퍼 보시면 됩니다. 은행의 기준. 그리고 스왑 레이트를 보고 비드가 더 크면 마이너스 부, 그리고 오퍼가 더 크면 플러스 부가 갔는데 보기에서 보시면 오퍼가 더 크네요. 그러니까 플러스 부 받겠죠. 한국무역이 달러를 수취한 걸 선물한 매도해서 은행이 사는 거지. 은행이 사는 거니까 비드 보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스왑 레이트는 10빕스니까 0.1을 더해주면 되네요. 따라서 답은 3번. 이 내용만 알게 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도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꼭 정리해 두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무역은 무역보험공사에서 10만 달러의 수출 한변동 보험을 가입하였다. 보장 환율은 1180원, 그리고 만기시 결제 환율이 1200원. 이 회사와 무역보험공사 간의 현금 흐름은 어떻게 되는가? 수출 환변동보험. 기업이 환율 변동으로 있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고 이익을 환수하는 보험입니다. 무역보험공사에 가입하게 되고요. 환수는 무역보험공사가 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일반형, 옵션형 있는데 일반형만 이때까지 나왔기 때문에 일반형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 환율이 결제 환율보다 큰 경우, 그런 경우에는 공사가 이런 한 차손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고요. 기업에. 그리고 보장 환율이 결제 환율보다 작은 경우, 그러니까 결제 환율이 더 높은 경우는 공사가 이런 이익 부분을 환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장 환율이 1180원, 그리고 결제 환율이 1200원이었죠. 그러면 이 밑에 부분이 적용되겠네요. 공사가 한 차익을 환수. 그런데 차이가 얼마죠? 20원인가요? 20원에다가 10만 달러니까 200만 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한국무역이 무역보험공사에게 환차익 200만 원을 지급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공식들 정확하게 암기해 두시고 80번. 역에 선물한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역에 선물한 거래, 이런 것까지 공부해 두셨나요? 1번부터 보면 뉴욕, 런던 혹은 싱가포르 등 해외 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USD KRW 선물한 거래이다. 1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2번. 역의 선물 환율은 국내 외환시장의 환율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요. 3번. 만기시 정산은 차액 결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차액은 달러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원금을 결제하는 부담이 없으므로 환위험 해지 목적의 거래가 대부분이다. 역의 선물한 거래를 살펴보면 거의 다 투자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결제를 안 하고 차익만 정산하면 되니까, 돈이 덜 드니까 말 그대로 투자 목적으로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역의 선물한 거래 관련해서 1, 2, 3번들 맞는 부분도 꼭 정리해 두셔서 이런 문제 나오면 틀리는 일 없도록 꼭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8회 1교시 문제, 무역규범 결제까지 다 풀어보셨고요. 이런 자격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강조드렸다시피 암기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암기하시고, 또 암기하시다가 너무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는 뭐 암기식 같은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변환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암기하시고 시험장에 가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